자, 이번에는 2019년 8월 4일 문제인데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줬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5문제만 다시 좀 설명을 하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림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철관 원형관 파이프인데 파이프 안에 물이 채워져서 여기서 떨어지게 될 때 안에 물의 무게 그리고 이 철관의 무게를 포함을 해서 끝단에서 발생하는 처짐의 양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금 여기 이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무게가 들어가게 되고 다만 가득 차서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가 있는데 이 보의 단면은 이렇게 파이프로 되어 있겠죠. 파이프로 되어 있고 이거 위에 이러한 분포 하중이 쭉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중력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분포 하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에서의 이런 분포 하중이 중력장을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W는 뭐냐면 전체 무게 나누기 길이 있는 요 L이 되겠죠. 여기서는 4m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될 거니까 지금 보면 이 분포화 중이 여기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 7.8 물에 대비해서 7.8배 물의 밀도는 1톤 미터의 세제곱에 1톤이고 철은 알고 있지만 7.8톤이에요. 7.8톤 per 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비중 이 1000의 7.8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분포화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분포화중이라고 하는 건 총 무게를 길이로 나눈 것. 그럼 총 무게는 얼마냐 하면 지금 자 여기서 일단 물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물만 생각을 해보면 물의 총 무게는 여기 있는 부피 로 V 물에 곱하기 mg 요게 지금 매스가 되죠. m이 되고 길이 l이 될 거니까 근데 부피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단면적 A 단면적 A의 물 곱하기 길이 L 곱하기 G가 될 거고 이게 L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워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로 A의 물 곱하기 G 로도 이제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W의 관을 생각해 보면 다 동일하게 오면 로의 이 철이 될 거고 A는 철관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이프 단면적이 되겠죠. 곱하기 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1000kg per 미터의 세제곱 곱하기 원형 단면이니까 200에서 20 빼면 반지름이 80이 되겠네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뭐 미터 단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0.08의 제곱 곱하기 G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래서 요 단위가 합쳐서 뉴턴이 될 거고 미터의 세제곱과 여기 미터의 제곱이니까 없어지면 뉴턴 퍼 미터가 되겠네요. 밑에 있는 것은 7800 kg 퍼 미터의 세제곱 곱하기 단면은 파이에 여기 반지름은 100mm가 되니까 0.1m 0.1의 제곱 빼기 0.08의 제곱이 되면 원의 관의 면적이 되겠네요. 곱하기 9.8 1m per 세크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W의 물을 계산을 하면 1000 곱하기 파이 곱하기 0.08의 제곱 곱하기 9.8 그러면 197.2 뉴턴 퍼 미터. W의 관은 7800 곱하기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빼기 0.08의 제곱.
그럼 865.4 뉴턴 퍼 미터가 되네요. 그래서 총 W는 여기에 놓여 있는 이 W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총 W는 두 개를 다 하면 되니까 1062.6 뉴턴 퍼 미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이렇게 돼 있는 분포 하중을 받고 있을 때의 끝에의 델타량은 8분의 1이니까 8EI의 WL L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량은, 자 여기서 일단 I 값도 구해야 되니까 I는 원형관의 I 값이니까 4분의 파이의 R의 4제곱 또는 64의 D의 4제곱, D의 4제곱이니까 이건 두 개를 빼면 되겠죠. 0.2의 4제곱 빼기 0 내측 160 0.16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미터의 4제곱 단위가 되니까 46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4제곱, 200을 미터 단위로 써봅시다. 8 곱하기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이니까 200에 10의 9승, 지금 다 뉴턴 미터 단위로 써버리면 결국 값이 델타량 그러니까 미터 단위만 나오겠죠. I 값 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단위가 될 거고, W가 1602.6 뉴턴 미터에 곱하기 길이 4의 4제곱, 이러면 이게 미터 단위가 되겠네요. 나누기 46.4에 그러면 3.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3.66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가운데 들어있는 물을 이런 분포 하중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계산량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질문을 했던 거는 이 문제의 풀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중이 내려오니까 보가 위쪽은 잡아당겨질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눌려질 거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나면 얘는 지금 이 힘을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힘의 다각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500이 될 거고, 이게 지금 여기로 옮겨 놓은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이어서 원위치로 되돌아오면 힘의 평형 때문에 평형식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재 BC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와 이게 지금 45도니까 바로 500이 되겠죠. 500이고 눌리는 압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AC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라고 하면 여기는 인장이면서 500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1.4니까 이게 한 707 이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게 AC에 걸리는 힘 된 거, 이게 BC에 걸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거는 그래서 인장과 압축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헷갈린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면 이게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잡아당겨지면 지금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은 이렇게 늘어나고 이 전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쪽은 여기 파란색이 보이듯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를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을 딱 가져보면 점이 있고 재료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도 재료가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재료도 당연히 인장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상쇄가 돼야 될 거고, 이쪽 부분 이제 이 길이가 요 대비해서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압축일 거예요.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재료 또는 여기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 재료가 이렇게 눌려지는 방향이 돼서 압축일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눌리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 역시 압축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압축 상태로 보면 힘이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이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서로 없어지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점 여기 있는 C점 기준으로는 요런 힘 세 개의 힘이 평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Y쪽이니까 이거의 Y 방향 성분이 이거하고 똑같고, 그러면 요 힘 결정할 수 있고, 이 힘을 구했으니까 요 힘의 X 방향 성분이 이거의 X 방향 성분과 합쳐져서 0이 된다 라고 해서 문제가 풀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힘의 다각형이 훨씬 더 쉽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장이냐 압축이냐를 따질 때는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인장이면 이 아주 작은 부분의 재료도 역시 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압축일 때는 아주 작은 부분도 압축이어야 되니까 여기를 힘을 눌러서 힘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뭐 힘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장이 생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압축이 생기고 여기는 압축이 생겨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살표로 그린다라고, 이 점을 화살표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인장이니까 이쪽 방향이 제일 거고, 왜냐면 재료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압축이니까 이쪽 방향 화살표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압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요 모양 가지고 요 힘과 함께 합쳐서 이제 이 평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알기가 쉬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작은 재료의 부분도 이 힘은 동일하다. 이만큼 재료가 인장을 받고 있으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여기는 인장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평형의 개념하고 같은 문제니까. 자, 13번 문제. 13번은 길이 4.5m 보의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굽힘 모멘트의 절대값의 최대치는 얼마일까?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의 이 형태의 지금 전단력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굽힘 모멘트의 절대값의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는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반력들을 R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단력도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멘트도를 이제 그려 가지고 이거 중에서 모멘트가 가장 큰 위치를 잡아내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를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 하중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하중들이 이렇게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분포 하중만 있을 때는 전단력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특정 하중 시작점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외팔부에 이렇게 달려있던 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전단역도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요걸 각각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 여기 떨어지는 게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층을 이루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집중 하중이 올라갔으니까 아마 여기에 시작했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집중 하중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 기울기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요거가 동일한 기울기 가지고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0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가 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던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른 형태가 되던 이게 더 크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형태가 되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던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던 것과 여기에 있던 것이 전단역도. 전단역도에서 모멘트도는 전단역도를 결과적으로 이제 적분한 거니까 모멘트도에서의 최대값은 전단역도가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도 지나가죠. 0이. 여기도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니까 요 포인트면 이게 최대값이 되거나 이게 최대값, 이 면적값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멘트로 그려졌다라고 보면 얘가 양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곡선이죠. 하나의 곡선이 될 거고 떨어졌다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이만큼 양의 값으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로 1차가 되니까 1차니까 여기는 2차식이죠. 2차식인데 마이너스로 된 2차식.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금 모양과 같은 이런 이 단순 지지보 같은 경우에서 내려오게 되면 최대 모멘트 값은 주로 이 받침점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 하중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이게 내민 보더라도 이 뒷부분에 하중이 없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똑같겠죠. 그러면 전단력도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크기가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크기를 맞춰봅시다. 가운데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춰보면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요거만 있으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이만큼이 더 생긴 거죠. 이만큼이. 근데 이만큼이 주어진 거는 뭐냐 하면 이 하중은 뭐냐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쪽에는 추가적인 하중을 발생시키고 이쪽에는 반대의 하중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왼쪽 편은 떨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누르니까 이 부분은 훨씬 더 뒤쪽만 이렇게 누르면 B점은 눌리게 되고 A점은 이렇게 들리게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 힘만으로 보면 이렇게 들리게 될 거니까 여기는 눌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고 이거는 값이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모양에서 이 부분은 적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만큼 떨어지는 거에 생각하면 더 이렇게 해서 더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때까지 내려온 이 값하고 요때까지 내려온 이거 지금 전단력도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모멘트로 환산을 바꿔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부터 끝단은 지금 핀이니까 0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위쪽에 플러스 값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 편으로 이동을 한 거죠. 위치가 가운데 절반에서. 그러면 이 정도 위치에서부터 이 똑같은 데를 지나고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더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값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2차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도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모멘트도는. 자, 그러고 보면 이 값이 더 크냐, 이 값이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삼각형이 더 크냐, 이 삼각형이 더 크냐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이고 1.5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원래 요 삼각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빨간색이 녹색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이 더 클까요? 이 삼각형이 더 클까요? 당연히 이 삼각형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이 더 맥시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 단순 지지보가 되어 있는데 이 내민보인데 내민보 쪽에 하중이 작용을 하면 거의 이제 지금은 요 하중 세 개가 이제 크기가 1.5m와 3m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쪽이 당연히 더 크게 알 수가 있죠, 모양이. 근데 되게 이제 이쪽 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최대값이. 그래서 따로 찍거나 시간 좀 줄여서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모양이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그래서 어디만 풀 거냐면 요만큼만이 지금 요 면적이 뭐냐 하면 요거에서 B점에 걸리는 모멘트예요. 요 하중 여기만큼 요 크기만큼 떨어지는 양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올라온 모멘트 값이 뭐냐면 이 면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점에서의 모멘트를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부분만 가지고. 그게 지금 요 값인 거니까. 그렇게 보면 3 곱하기 1.5인데 요 떨어진 거리 뭐냐면 1.5 나누기 2죠. 그러면 B점에서 모멘트는 뭐냐면 거리 2분의 1.5 곱하기 3 곱하기 1.5 요거. 이게 답일 거예요. 이 자체로 1.5의 제곱 곱하기 3 나누기 2 그러니까 3.375 이게 답이 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RA와 RB를 구해서 직접 이 선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구해 봅시다. 이게 지금 3 곱하기 1.5고 여기는 가운데는 3 곱하기 3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러면 A점에서 RA를 구한다라고 보면 B점에서 모멘트 B점에 0을 둡시다. 아니면 B점부터 구할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기준을 두면 3 이게 이쪽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RB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모멘트 A점 기준으로 0을 만들면 A점 기준으로 모멘트의 합을 0을 만들면 그냥 어차피 부호를 넘겨버리면 되니까 RB 곱하기 3은 이건 지금 이쪽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되겠죠.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원래 0인 거니까 넘기면 부호를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하고 이거 두 개의 모멘트 같은 거니까 지금 이쪽은 9 곱하기 3의 절반 더하기 3 곱하기 1.5인데 거리가 뭐냐 하면 3 더하기 2분의 1.5 3 더하기 1.5의 절반이죠. 여기 지금 R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2분의 9 더하기 1.5 곱하기 2분의 7.5 이렇게 되겠네요. 9 나누기 2 더하기 1.5 곱하기 7.5 나누기 10.125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10.125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3 곱하기 4.5 3 곱하기 4.5에다가 이전 값을 빼면 얘는 3.375 전체 힘이 13.5니까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375 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양이 얼마냐 하면 9 마이너스 9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고 하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375에다가 3.375에다가 9만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625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양이 얼마냐 하면 여기 일단 10.125, 얘는 10.125죠. 이 양 자체가 10.125, 그러니까 더하기 10.125를 해주면 이 값이 이제 당연히 4.5가 될 거고,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4.5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멘트 값은 이 값인 거고, 이 값인 거고, 요 삼각형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 여기 보면 4.5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게 지금 요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계산해보면 이 값이 더 크겠죠. 요 삼각형 3.375에서 내려가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3.375에서 내려가서 만나는 면적하고 4.5에서 내려가서 만나는 면적하고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맥시멈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좀 쉽게도 생각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그리는 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응력 집중 문제이고, 노치의 응력 집중 계수가 2.5, 응력 집중 계수를 K라고 하면, K는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균 응력 대비해서 최대 응력이 얼마냐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값은 뭐냐, 우리가 계산상으로 실제 A분의 F라고 계산하는 값이고, 이것은 이런 이 노치 같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부위에서는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 평균이지만 실제 응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이게 미니멈이고, 이게 지금 시그마의 에버리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뭐냐면 K, 응력 집중 계수 K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 응력을 구한다. 그럼 시그마 맥시멈은 K 곱하기 시그마 평균, K는 2.5, 평균 응력은 여기서 실제 작용하는 노치를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실제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9.5kN에 이 직경이 파이가 10, 반지름 5, 파이R 제곱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뒤쪽 것만 보면 9,500 나누기 25 나누기 9,500 나누기 파이 나누기 25. 그럼 요게 지금 121 정도가 돼요. 메가파스칼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2.5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302.4 메가파스칼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단면적 그대로 구한 게 평균 응력, 그거에다가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하면 최대 응력.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요 단면에 걸리는 이렇게 힘을 그대로 나누어 준 게 평균값, 여기 단면적 A라고 하면 얘는 A분의 F 인 거고, 요 값인 거고,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최대 값이 몇 배 나올 거냐라고 했는 게 응력 집중 계수. 그래서 요 식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19번 문제. 이 문제는 재료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림이 좀 별로여서 그런데, 재료가 지금 이렇게 붙잡아져 있고, 그리고 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끝쪽에서 여기에 2000N, 여기에 3000N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지금 단면에 걸리는 최대 인장 응력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건 편심 하중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에서 그동안은 편심 하중을 요 안에서만 그렸는데 지금 이렇게 넓게 판을 하나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힘을 옮기면 가운데로 이렇게 압축력이 발생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중립면이니까 이 부분이 중립면 또는 도심의 이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20 곱하기 2000뉴턴 했는 게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1번 모멘트는 뭐냐 하면 2000뉴턴 곱하기 20cm. 그다음 2번은 이쪽 방향이겠죠. 이건 뭐냐면 카운터 클락와이즈. 얘는 3000뉴턴 곱하기 30cm. 얘는 클락와이즈.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카운트 클락와이즈를 우리가 양으로 잡으면 얘는 음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실제 모멘트가 되겠다. 그래서 모멘트는 뭐냐면 이건 994니까 50000 뉴턴 센티미터. 그쪽 연계수. 자, 그러면 센티미터 100cm 뉴턴 미터가 될 거니까 500뉴턴 미터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총 하중은 압축 능력은 뭐냐면 이 두 개 합이 되겠죠. 그래서 5000뉴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지금 나무가 지금 10 by 10짜리 이렇게 10에 10짜리가 있는데 가운데 지점에다가 하중 P는 뭐냐 하면 5000 뉴턴이 압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이쪽 부분이 여기서 보면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위아래가 밖에 있어서 조금 그러긴 한데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뭐냐면 500 뉴턴 미터만큼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하중에 의해서는 압축력이니까 이 봉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아래쪽으로 내리는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쪽 편은 누르고 이쪽 편은 잡아당기는 게 이 두 힘의 결합이 이런 모멘트를 만드는 거니까 이쪽 편은 마이너스, 이쪽 편은 플러스 잡아당기는 쪽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I분의 MC 또는 M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전체적인 게 나오게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시그마는 A분의 P에다가 더하기 I분의 MC가 되는 거고, 이 값은 뭐냐면 이 A분의 P에다가 빼기 I분의 MC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최대 값일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값을 구하면 10 곱하기 10 cm의 제곱에 지금 5000 뉴턴. 네, 압축이니까 전체는 다 압축이에요.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거고. I 값은 I분의 MC는 S분의 M이니까 얘는 6M분의 AH. 그러니까 6 곱하기 M이 뭐냐면 500 뉴턴 미터. 이고 면적은 100 cm의 제곱 곱하기 H가 10 cm. 이거죠. 그럼 센티미터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고치면 10mm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단위만 맞추는 거니까 이건 10에 제곱하면 밀리미터가 돼요. 그러면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3개니까 10의 세제곱이고 얘만 10의 3승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하면 메가파스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10의 4제곱에 5000 이게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5000 나누기 100 나누기 100 에다가 더하기 6 곱하기 500 나누기 100 나누기 10 하면 이게 0.5고 이게 3이고 그러니까 3.5가 답이 되겠죠.
19번에 3번. 오케이. 이렇게 지금 이 수직 응력의 합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제대로 꼭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